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유은정 지음 21세기 북스.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당신을 위한 감정의 심리학. 관계의 패턴을 파악하면 삶이 보다 편안하고 건강해진다. 당신의 마음을 더 단단하고 선명하게 만드는 심리 테라피. 많은 사람이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타인에게 상처를 받죠.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마음 때문인데요. 남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 애쓰다 보니 자신이 노력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기대하게 되고, 그런데 그만큼 돌려받지 못하면 또 혼자 상처를 받게 되죠. 심할 경우 자존감 하락과 함께 폭식이나 우울증 등 심리적, 신체적 불안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 책의 저자이신 정신과 전문의 유은정 원장님께서는요, 자존감 심리 치료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족과 연인, 친구에게 상처받은 수많은 내담자를 만나오셨어요. 그 결과 사람이 상처 입을 때는 거대한 비난이나 큰 잘못을 마주했을 때가 아니라 아주 작고 소소한 자신의 기대와 바람이 외면당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죠. 작가님께서는 상대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게 상처뿐이라면 굳이 그 인연을 끌고 갈 필요가 없다고 조언하세요. 그들이 당신의 친절과 배려를 밀어낸 것이지 당신이 그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는 것. 한마디로 양보, 배려, 상대에 대한 관심으로 베푼 친절이 상대는 물론 나 자신에게 상처로 돌아오게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죠. 작가님께서는 일, 사랑, 공부, 관계, 그 모든 시작이 서툴고 어색한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쓰셨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함께 그 심리 테라피를 받으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프롤로그. 상처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준다. 이렇게 생각해보라. 당신은 지금 새로 산 하얀 신발을 신고 외출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그 신발을 밟았다. 당연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나겠지만 마음의 생채기를 입지는 않는다. 상대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과 친한 사람이 신발을 밟고 미안, 몰랐어. 인상 좀 펴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 감정이 복잡해진다. 밟힌 신발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과 감정을 읽어주지 않는 상대에 대한 원망이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다. 아마 상대는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경제적인 보상, 칭찬과 격려, 배려를 바라지 않는 것은 상대에게 그러한 기대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대상이지 기대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서툴기 그지없는 아이의 편지 한 통에도 감동받는 이유다. 바라는 게 없으면 실망도 없다. 기대가 없으면 상처도 없다. 사람 관계라는 것이 이처럼 단순 담백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한 것이다. 만약 상대에게 아주 작은 대가라도 바란다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말을 해야 한다. 이해와 배려, 경제적인 어떤 것, 하다못해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무엇이라도 좋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당신이 상처를 받은 사실조차 모른다.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만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니 능동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데 혼자 잘해주지 마라. 내가 좋아서 베푼 친절이 상대는 물론 나 자신에게 상처로 돌아오게 만들지 마라.
만약 서운한 감정이 들 것 같으면 미리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라. 그래도 관계는 절대 망가지지 않는다. 타인에게 기대하고 지치기를 반복하는 사람은 결국 언젠가 상처가 골마 터지기 마련이다. 더 심각해지기 전에 혼자만의 노력을 멈추고 자신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제 당신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이 관계에 지친 이들에게 완벽한 처방전이 될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비타민 혹은 영양제처럼 곁에 두고 복용하는 심리 캡슐이 되기를 바란다. 상대에게 의존하고 집착하려는 마음,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 모두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들춰보며 조금은 단단해진 마음을 발견하기를. 이렇게 작가님께서 작가님의 메시지를 프롤로그를 통해서 전해주셨고요. 정말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모두 심리 캡슐 하나씩 함께 먹어보도록 해요. 혼자 상처받는 일은 그만할 때도 됐다. 당신은 왜 상처를 받을까? 제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진료실에서 만난 한 30대 여성의 말이다. 그녀는 그저 좋은 친구, 착한 딸, 멋진 선배, 예의 있는 후배, 능력 있는 동료, 무엇보다 말이 통하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한다. 특별한 무언가를 바란 게 아니라 아무에게도 피해주지 않는 사람이고 싶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상처뿐이었다. 어느덧 주변 사람 모두가 그녀의 희생과 배려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의 마음의 생채기를 낸 것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외면하는 친구도, 자신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상사도,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무시하는 연인도 아니다.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서서히 자신의 주변을 감싸도는 불편한 감정이 문제다. 이런 경우 알 수 없는 서운함과 이유 모를 소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주변 사람들은 변한 게 없는데 내면의 감정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자신의 욕구보다 갈등 없는 관계가 중요한 사람, 그래서 자신과의 소통이 단절된 사람에게서 자주 나타난다. 농부는 밭을 갈 때 힘 좋고 일 잘하는 소가 아니라 묵묵히 말 잘 듣고 잘 따르는 순한 소에게 쟁기를 맨다고 한다. 젊고 힘이 좋지만 쟁기 끌기를 거부하며 자신의 뜻에 반하는 소와 씨름하느니 조금 서툴고 느리더라도 말을 잘 듣는 소에게 쟁기를 매는 게 편하기 때문이다. 분란과 갈등이 두려워서 상대방의 요청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가? 단호하게 의견을 이야기하면 버릇없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고 친절하게 굴지 않으면 미움받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가? 상대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부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행여 일에 방해가 될까 싶어 약속 시간조차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하는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어렵다라는 이야기 대신 최선을 다해보겠다, 가능하게 노력해보겠다, 상사와 논의해보겠다 라고 말하지는 않는가? 자신은 상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매몰차게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중요한 순간엔 소외된다고 말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본인 스스로 일을 자처해놓고 혼자 모든 것을 안고 가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막상 일이 닥치면 혼자 상처받는 일은 그만할 때도 됐다. 나는 상대를 이만큼 생각하고 배려하는데 왜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는 거지? 왜 나의 친절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거지? 라는 생각에 혼자 절망과 좌절, 분노와 소외감에 잠식당하는 행동을 멈춰야만 한다. 분노와 외로움, 소외감과 배신감 등의 감정은 주변의 무관심이 아니라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나를 챙겨줄 사람이라고 기대했던 상대가 외면할 때 생기는 경우가 많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상대도 저 정도는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라. 사람의 관계에도 패턴이라는 게 있어서 한번 취하는 사람은 계속 취하고 빼앗기는 사람은 계속 실하게 된다. 거절이 어렵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라. 당신이 지금 밀어내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이나 그 사람이 아니라 부당한 상황과 어쩔 수 없는 현실일 뿐이라는 사실을. 개 중에는 상대에게 상처를 줄까봐 말을 돌려 하는 사람도 있다. 정말 상대에게 상처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미국의 국민 배우라고 불리는 모건 프리먼이 한 기자와 인터뷰를 했을 때의 일이다. 제가 당신을 검둥이라고 부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종차별적인 발언인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건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검둥이라는 잘못된 단어를 사용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상대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혼동하지만 않아도 상처받을 일은 현저히 줄어든다. 자신의 에너지를 타인의 감정을 살피는 데 허비하지 않으면 타당한 비판은 수용하지만 부당하고 일방적인 비난으로부터는 자신을 보호하는 힘을 갖게 된다. 모든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다. 자신은 상대에게 시간과 정성을 쏟는데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는가. 친구, 연인, 가족, 지인 등 모든 관계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만으로는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 상대에 대한 연민과 동정, 안쓰러움은 갖기 쉬워도 시기와 질투는 쉽게 버리지 못한다. 가깝고 친한 사이일수록 더 그렇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게 상처뿐이라면 굳이 그 인연을 더 이상 끌고 갈 필요 없다. 그들이 당신의 친절과 배려를 밀어낸 것이지 당신이 그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다. 당신의 진심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되돌려주지 못하는 상대의 잘못이다. 그 사람이 당신의 친절과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을 뿐이다. 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왔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바라는 인정받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과 칭찬에 유혹되지 않고 주변의 성공과 실패에 흔들리지 않으며 제 일을 해내는 사람이다. 책임을 전가하거나 변명 뒤로 심지 않으며 어떤 위기나 돌발 상황에서도 머뭇거림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다. 가끔은 상대의 기대를 외면해도 괜찮다. 한 번쯤은 거절해도 괜찮다. 때로는 욕을 먹어도 괜찮다. 지금껏 한없이 친절했던 당신이 조금 변했다고 외면할 사람이라면 지금이 아니라도 언제든 떠날 사람이다. 더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배려를 베풀고 되돌아오지 않는 친절을 기대하지 말자.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지금보다 더욱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다. 그러니 사람이나 관계에 의존하고 집착하기보다는 현상과 문제에 집중하려는 마음을 가지자. 상대의 기분에 휘둘리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당면한 문제로 관점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자. 상대의 감정에 맞춰진 관심의 초점을 나의 감정으로 되돌리기만 해도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관계 맺기가 가능해진다.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법.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더라도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갖지 않도록 주의하자. 내 가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다. 그럼 내가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고 비하하면 다른 사람들도 내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다. 가끔은 나를 최우선에 두어도 된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보호하고 위로하고 이해하는 게 최우선이다. 나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 나 자신을 스스로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지금의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조금이라도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쏘는 비난과 부정의 화살을 멈춰야 한다. 고통은 타인에게 맞는 첫 번째 화살로도 충분하다. 웅크린 시간에 대하여. 자존감이란 무엇일까? 자기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며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바로 자존감이다. 간혹 자존감과 자신감을 혼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둘은 전혀 다르다. 자신감이 나는 할 수 있다, 즉 행위와 관련된 개념이라면, 자존감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존재와 관련된 개념이다. 자신감은 넘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많이 하는 말이다. 하지만 꼭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가 찾아온다. 왜 자신을 바꿔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35이 되던 해 의사 가운을 벗고 미국으로 갔다. 당시 영어에 서툰 아시아계의 여성이었던 나는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 괴로웠다. 아직도 그때의 막연함이 선명하다. 그 무렵에는 어떤 정체성도 소속감도 느끼기 어려웠다. 자신이 무용지물로 느껴졌고 아무도 비난하거나 보채지 않았음에도 굉장히 조급하고 힘들었다. 당시 지도 교수님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지금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고독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단다. 그 시간을 견디며 나는 10대 때 확립하지 못한 정체성을 확립했다.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깊이 고민해 본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외향적인 사람인 줄 알았다. 사회가 외향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내향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뒤 나는 전보다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었다. 나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된 덕에 전보다 단단해진 자아 위에 바로 설 수 있었다. 나중에 돌아보니 그때 나는 기지개를 펴기 위해 한껏 웅크린 상태였다. 그 시간을 잘 보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셈이다. 세상에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가 자신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 잘난 사람과 스스로를 비교하며 자격지심에 빠질 필요가 없다. 나는 알지도 못한 채 태어나 날 만났고 내가 짓지도 않은 이 이름으로 불렸네. 걷고 말하고 배우고 난 후로 난 좀 변했고 나대로 가고 멈추고 풀었네. 가수 이소라 씨의 7집에 수록된 트랙 9이라는 노래의 가사다. 이 노랫말처럼 우리는 부모와 이름 스스로의 모습을 선택할 수 없다. 나 자신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셈이다. 내 선택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는데 선택하지도 않은 내 모습, 주변 환경이 마음에 들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좌절하고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현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상황을 극복할 수는 있다. 이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상처받은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치유의 시간이다. 힘들고 무기력할 때 모임을 갖거나 시끌벅적한 장소에 가는 것은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다. 소음에 노출될수록 점점 예민해지기 때문이다.
자극을 받으면 뇌가 활성화되고 끊임없이 일하는 모드가 되어 그만큼 필요해진다. 특히 사람은 어떤 것보다 센 외부 자극이다. 우리는 타인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청각, 시각, 촉각 등 다양한 자극에 노출된다. 그러나 혼자 있으면 온갖 자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마음을 들여다봄으로써 어떤 선택 앞에서든 내적인 동기를 찾을 수 있다. 방음벽이 없으면 소음에 그대로 노출된다. 주변이 소란스러우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도 어렵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회복도 더딜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그냥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게 좋다. 혼자 있다고 해서 자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관계가 주는 소음에선 자유로울 수 있다. 잠수를 타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친구를 포함해 주변 지인들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먼저 사회 관계망 서비스나 개인 메신저 프로필에 잠수를 타겠다 하고 공지를 올려라. 그래야 지인들도 나를 배려해 줄 수 있고 관계가 흐트러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혼자 쉴 시간이 필요할 뿐인데 다른 사람들과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일 필요는 없다. 간혹 이럴 때일수록 혼자 있으면 안 돼. 살면서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며 힘든 시간을 견디는 사람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려는 친구들이 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 힘이 나고 회복되는 스타일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거절하라. 덧붙여 주변 사람이 웅크린 시간을 갖고자 한다면 꼭 기다려주자. 가끔은 요란한 말보다 깊은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된다. 누구에게나 웅크려야만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다. 그럴 때면 견디고 버티자. 터널의 끝이 있듯 힘든 시간은 끝이 있게 마련이다. 스스로를 사랑하려 노력하면서 견디다 보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온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별이다. 반짝일 권리가 있다. 하지만 세상에 혼자 빛나는 별은 없다. 모든 별은 다른 행성의 빛을 반사하고 있을 뿐이다. 당신이 더욱 빛나기 위해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를 빛나게 하기 위해 혼자 있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당신에게 달렸다.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정말 내 마음속을 한번 들어갔다 나오신 것처럼 참 많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 들어있죠. 이 책은 총 6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장은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2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게 먼저다. 3장은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법. 4장 세상 모든 관계에는 법칙이 있다. 5장 사랑은 상처를 허락하는 것이다. 6장 잃는 것에 민감하고 얻는 것에 둔감한 당신을 위한 심리 처방전.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이 감정과 관계의 패턴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정말 마음을 좀 더 단단하게 우리의 마음을 감정을 편안하고 건강하게 그러한 삶을 만들 수 있는 심리 테라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분의 책을 통해서 삶에서 더 많은 심리 처방전들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